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어요? 원소의 생성해가지고 원자의 구조까지 배웠었나요? 맞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내용은 쭉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우주를 연구할 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정보가 빛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빛을 이용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었고, 세 가지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연속, 흡수, 방출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무슨 색 등에서 나와요? 그래서 백열등 같은 데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하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너무 배가 불러서 온도가 너무 높은 기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이 누군가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배고픈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상어는 물고기만 흡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아니라 물고기만 사라진 빛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일정 특정 파장의 색깔만 사라진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까지 같이 봤었죠. 그래서 다행히 어떤 원소들이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는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어떤 별이나 천체의 구성 원소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의 구성 다시 들어가서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원소는 종류고 원자는 입자다. 그래서 우리는 입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 물질인 원자를 확대를 해봤어요. 물질을 확대했던 이제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는 일단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가운데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마이너스 1을 띤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가 지금 몇 개예요? 3개니까 얘도 플러스가 몇이어야 돼요? 3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확대를 했더니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성자의 전하량은 0,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플러스가 3이어야 합니다. 양성자 몇 개 표현되어 있어요? 3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을 확대를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왔고, 양성자와 중성자도 확대를 했더니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6종류의 쿼크가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는 2종류, 윗쿼크와 다운 쿼크 이 2가지만 달라요. 자, 양성자, 중성자 어쨌거나 3개의 쿼크로 되어 있고, 윗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총 3개로 조합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 거예요. 전하량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업 하나, 다운 2개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만들려면 업 2개, 다운 하나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 빈칸 안 채웠으니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의 종류예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쿼크와 전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입니다. 같은 종류 2개, 다른 종류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는 윗쿼크 2개와 여기 아래 쿼크가 빠졌으니까 아래 쿼크 1개라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윗쿼크 2개와 아래 쿼크 1개가 결합해서 양전하를 띱니다. 얘네들은 양성자라고 하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윗쿼크 1개와 아래 쿼크 2개가 결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입니다. 그래서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이 플러스끼리 있는 이
양성자가 있긴 하지만 깨지지 않는 이유는 중성자가 접착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입자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얘는 뭐라 그래요?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입자인 기본 입자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편하냐면 수소 원자가 그러니까 수소라는 애가 수소라는 성질을 띌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인 거고 얘를 쪼개서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는 기본 입자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쪼개버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나오고 양성자, 중성자를 더 쪼개버리면 쿼크가 나옵니다. 쿼크가 수소의 성질을 띠는 게 아니고 양성자가 수소의 성질을 띠는 게 아니고 중성자가 수소의 성질을 띠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소가 수소의 성질을 띨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인 거고 얘를 쪼개서 쪼갰을 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헬륨이 헬륨의 특성을 띌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 거고 얘를 더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나오는데 그런 애들을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서로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봤었나요? 자,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는 대표적인 기본 입자입니다. 사실 쿼크는 6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업이랑 다운 2개만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서로 다른 숫자비로 결합해서 양성자 혹은 중성자가 됩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는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서로 결합할 수 없었고 이거 오타 수정했나요? 없었고 전자와 같은 입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다고 생각하나요? 빅뱅. 어렸을 때부터 혹시 궁금한 적 있나요? 내가 어떻게 존재했지? 그러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어디서 왔지? 우주도 어디서 탄생했지? 이런 거 혹시 궁금해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많은 만물에 관심이 많았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누군가 어렸을 때부터 우주의 탄생을 궁금해했고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발견했냐면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관찰을 했더니 정확히 얘기하면 은하지만 얘네들을 관찰했더니 모두 다 우리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우주의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거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 시간을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가 커졌어요. 그럼 시간을 역으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지. 작아지다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모이겠죠.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다 한 점에 모여 있었다가 이게 갑자기 빵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다라는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느껴지나요? 선생님도 잘 안 믿겨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주론이에요.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한 점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우리에까지 만들어졌다. 이 점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빅이 뭐예요? 빅? 큰. 뱅은? 그래서 대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우주론이 진짜라고 생각하나요? 왜? 다른 걸 몰라서. 맞아요. 거의 정확했는데 선생님이 과학이 진리라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과학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과학은 뭐예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데 왜 배우지?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은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태양.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만 생각해도 우리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죠. 그냥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늘이 움직인다 해가지고 옛날에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때는 그게 과학이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증거, 행성의 움직임을 봤더니 천동설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지구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지동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빅뱅 우주론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배우는 우주론이고 누군가가 빅뱅 우주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다시 우주론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왜 이렇게 우주론을 배우냐? 지금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빅뱅 우주론입니다. 138억 년 전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게 다 모였으니까 초고온이고 초밀도였겠죠? 자, 그래서 한 점에서 이런 초고온 초밀도 상태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선생님이 열과 즉 에너지와 온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었나요? 열은 뭐예요? 에너지인 거고. 그렇죠? 우리가 물에 열이란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 온도가 뭐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밥을 막 먹여요. 그럼 여러분들 활동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지. 그럼 막 돌아다니겠죠. 여러분들한테 밥을 못 먹게 그럼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지. 그럼 활동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지. 이게 온도예요. 그래서 어떤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는 거고 어떤 물질의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온도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에너지를 제공하면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는 거고 어떤 물질 에너지가 적으면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하니까 이 온도가 낮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 건데 불을 껐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핸드폰 플래시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핸드폰 플래시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의 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일정하죠. 그쵸? 안 변하고. 이거 했었어요? 안 했어요?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칠판에 요 핸드폰 플래시를 가까이 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추는 원의 크기는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여기에 10이라는 1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좀 멀게 띄워놨어요. 그럼 원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자, 가까이 됐을 때 이 10이라는 이 조그마한 원 안에 1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그런데 얘를 좀 뒤로 해가지고 원의 크기를 크게 했더니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죠. 그렇지만 이 전체 면적이 들어가는 에너지의 크기는 10 그대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작은 원 안에도 10이 들어갔고 큰 원 안에도 10이 들어갔어요. 에너지의 총량은 다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가로 세로 1cm 네모가 있어요. 큰 A를 요걸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큰 원에도 가로 세로 1cm B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의 면적은 똑같죠? 가로 세로 1cm. 그러면 이 작은 원 안에 있는 A랑 큰 원 안에 있는 B랑 누가 더 이 동일한 면적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클까요? A가 훨씬 크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밝았을 거야. 이거 이해됐니? 그래요. 그러면 요 A 네모 안에 있는 물질들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예요? 많이 받겠지. 그 다음에 이 넓은 원 안에 있는 B라는 이 면적 안에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에너지가 적겠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도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아요. 어떤 물질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그럼 입자 운동성이 커지니까 온도는 어떻게 측정이 돼요? 높게 측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아요? A. 이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은데 이 총량을 더 넓은 곳에 주다 보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이해됐어요? 빅뱅이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이 빅뱅이 일어났을 때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럼 일정해요. 그렇죠? 우주 전체 안에 있는 에너지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어떻게 돼?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겠죠. 그럼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점점점 좋아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맨 처음 그 한 점의 에너지가 일정했기 때문에 우주의 부피가 점점점 커지면 우주의 온도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이 과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점점점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입자의 활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입자 활동성이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막 도망칠 때 선생님이 이 활동성이 큰 학생과 활동성이 작은 학생 중에 누굴 먼저 잡겠어? 작은 학생. 그래서 우주의 부피가 점점점 커지면서 온도가 점점점 내려갔다는 얘기는 입자들의 자유로움이 점점점 낮아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포획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이해했어요? 이게 전체적인 빅뱅의 과정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순서가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점점점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들의 자유로움, 이 물질들의 자유로움이 점점점 떨어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결합해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됐나요? 좋아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초고온 초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이 문장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시작이 돼서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자, 이 한 점은 사실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이 된 거야.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누군가 궁금해했고,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이 어떤 식을 만들어냈냐면, 이거는 그냥 안 외워도 되지만 이해만 하고 있어요. 자, E가 에너지이고 M은 매스라고 해가지고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라는 식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냈는데, 이 식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야?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점에서는 에너지가 있었지만 얘네들이 점차 물질로 전환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물질이 만들어졌다. 요 내용이에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기본 입자,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또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여기 있던 전자와 원자핵이 합쳐지면서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이 계속 합쳐져가지고 결국엔 원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직후 초고온 상태였던 우주는 급격히 팽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겠죠? 좋아요. 이 과정에서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빅뱅 후 약 10의 마이너스 35승인데 이게 뭐예요? 1을 몇으로 나누는 거야? 하나, 둘, 셋, 34, 35로 나누는 초 안에 이 과정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때 온도는 약 1000조 켈빈인데, 켈빈이 뭐예요? 켈빈 배우지 않았나? 1단원에서? 온도인데 무슨 온도예요? 우리 섭씨 온도 있고 화씨 온도 있고, 얘는 무슨 온도야? 섭씨? 그렇죠.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K. 이거 배우지 않았어? 아직 안 배웠어? 배운데 왜 안 배운 척 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B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절대 온도가 왜 절대 온도예요? 뭐가 절대적이냐면, 자, 0켈빈이 몇 도씨라 배웠어요?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어? 오케이. 그럼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기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인데 왜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되냐면, 혹시나 통합과학 시간에 B 시간에 이거를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알려줬다 하지 말고 그냥 자랑하세요. 알겠죠?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라고 만약에 통합과학 B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럴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기체들의 어떤 그 언제 0이 되는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론적으로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이기 때문에 얘를 0켈빈이라고 절대 온도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기 전에 기체가 대체로 변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0켈빈이면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켈빈이 뭘 기준일까요? 하면 뭐라 그래?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1000조 켈빈이에요. 그러면 273을 더하나 빼나 t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높은 온도에서 이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전자와 쿼크 생성입니다. 뭐 두 개 바꿔 써도 돼요. 쿼크와 전자라고 써도 되고 전자와 쿼크라고 해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럼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 낮아졌죠. 그러면 뭔가 결합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자유로움 정도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으니까 기본 입자에 어떤 것들이 결합을 하겠죠, 지들끼리. 그때 결합하는 게 바로 쿼크들이 결합하게 됩니다.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졌어요. 그래서 쿼크 3개가 결합합니다. 우리 바로 복습할 때 쿼크 3개가 결합한 애들이 있었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양성자와 중성자.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빅뱅 후 또 10의 마이너스 6승초예요. 그럼 하나, 둘, 셋, 2초 안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100억 켈빈이었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중성자와 양성자라고 써도 됐나요? 좋아요. 근데 하필 이때의 비가 몇이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누군가는 7대1로 바로 써도 되지만 이해가 좀 편하기 위해서는 아직 약분하기 전인 14대2로 쓰는 게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이거를 당연히 7대1로 쓰는 게 맞지만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14대2로 그냥 쓸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필 비율이 14대2로 나온 거예요. 이건 당연히 빅뱅 우주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긴 할 거지만 두 개의 원자 구조를 배울 건데 하나는 원소고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헬륨. 얘네들의 원자 구조를 먼저 배우고 요거 다음 거를 할 거예요.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이 주구장창 외우기 시킬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이미 외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근데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이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랑 똑같냐면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쵸. 원자가 어차피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선생님 원자핵 기준으로 설명할 거예요.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의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럼 수소가 1번이에요. 그럼 원자핵의 양성자가 몇 개란 얘기야? 1개. 헬륨은 2번이에요. 그러면 원자핵의 양성자가 몇 개? 2개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지금은 왜 양성자랑 중성자를 기준으로 하냐면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수소는 1번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수소가 1번이에요. 그럼 양성자 몇 개? 그쵸. 원자에게 양성자 1개.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원자의 모습인데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핵이 플러스 1이면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돼요? 1개. 그래서 마이너스 1이 1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륨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럼 양성자 몇 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양성자끼리 밀어내면 어떡하지? 그럼 접착제가 필요하지. 그렇죠. 얘도 중성자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네. 근데 원자핵이 플러스 2예요. 그럼 전자는 몇 개여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전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원자 핵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예요. 자, 수소의 원자 핵은 양성자 한 개가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양성자 한 개를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수소는 양성자가 원자핵이 한 개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를 우리는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이 모습을 누구의 원자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양성자 두 개와 이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얘네들을 우리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원자핵 잘 기억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다른 말로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런데 빅뱅 후 3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세요. 이 처음에는 양성자 14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빅뱅 후 3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즉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가지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융합한 핵을 만들어요. 보니까 누구의 원자핵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헬륨 원자핵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양성자는 몇 개 남았어요? 그렇죠. 14개 중에 2개는 헬륨의 원자핵을 이루니까 12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12개가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은 봐봐. 원자의 구조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의 질량은 누가 대부분을 차지할까요? 원자핵과 전자 중에. 원자핵입니다. 전자는 대략 양성자, 중성자의 1800분의 1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그냥 원자핵이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그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그냥 1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 12개예요. 그럼 얘네들의 총 질량은 몇이야? 12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한 질량이 4인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총 4겠지.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1하니까 12. 얘는 곱하기 4 하니까 몇이에요? 4. 그래서 나눠줬더니 몇 대면? 3대 1.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주 전체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나올까? 그렇죠. 이게 빅뱅의 증거였고 본인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증거가 발견돼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이 과정 볼게요. 자,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양성자, 다른 말로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이때 온도는 100억 켈빈이에요. 온도 1000조 켈빈에서 100억 켈빈에서 10억 켈빈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죠. 됐나요? 자, 그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1개를 형성을 하고 결합하지 못한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끝난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몇 대면? 그렇죠. 3대 1이에요. 얘가 질량이 각각 1이었고 얘 하나의 질량이 4였으니까 그래서 몇 대 몇? 3대 1이 되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바로 전에.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고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왜 현재까지도 이 질량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있을까요? 즉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융합하는 반응이 우주 전역에서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융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주 전역에서 계속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바뀌겠지. 근데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빅뱅 후 3분 지난 후부터. 헬륨 원자핵 보게 되면 양성자 두 개니까 서로 밀어낼까 잡아당길까? 밀어내겠죠. 그런 애들이 융합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언제 융합할 수 있냐면 본인들이 밀어내는 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서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N극과 N극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더 빨리 다가가면 얘네들이 붙겠지. 됐어요? 빨리 움직이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양성자와 양성자가 엄청 빨리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얘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될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핵끼리 또 잡아당길 핵력이라는 게 또 작용을 해요. 그러면 서로 청력보다 핵력이 더 가까워지는 순간 얘들이 융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얘네들이 찢어지지 못하게 중성자가 같이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높았을 때만 얘네들이 확 움직이다가 부딪혀서 융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빅뱅은 어때? 온도가 빅뱅 우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떨어졌지. 그러니까 빅뱅은 3분이 지나면 이 빠르기가 얘네들의 청력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 두 개, 그다음 중성자 두 개가 융합해서 새로운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주 전역에서 지금까지 3대 1의 비율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어나는 데가 있어. 헬륨이 융합하고 탄소가 융합하는 더 무거운 애들이 더 가까이 와서 융합하는 곳이 있어요. 되게 차가운 우주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 있어야겠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바로 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별에서는 더 많은 애들이 융합해서 나오게 돼요. 그 과정을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대략 3000 켈빈 일부 떨어지게 됩니다. 훨씬 더 낮아졌죠? 자, 그럼 이때 생각해봐요. 지금 전자와 쿼크들이 있었는데 쿼크들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야. 그 다음에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융합해가지고 헬륨 원자핵. 근데 나머지 양성자들은 수소 원자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다 그랬어요? 마이너스다 그랬어요? 원자핵? 플러스죠. 그러면 누구를 잡아당길까? 마이너스.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던 애 하나가 있었어. 누구지? 자, 맨 처음에 기본 입자로 전자랑 쿼크가 만들어졌는데 쿼크들이 융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 일부가 융합해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됐어. 나머지 애들이 수소 원자핵으로 남았어. 뭐를 안 달았지 지금까지? 남은 거 기본 입자 중에? 그래서 전자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쵸? 이게 까먹으면 안 돼요. 전자는 항상 이렇게 있었어.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고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자핵들은 플러스 전하량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잡아당겨야겠지. 근데 이 전까지는 우주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너무나 자유로워. 그러니까 원자핵에 붙잡힐까 안 붙잡힐까? 안 붙잡혀요. 너무 빠르니까 선생님이 못 잡는 거야. 근데 우주 온도가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이 전자들의 활동성도 점점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원자핵 주변을 슝 지나가면 되는데 쑥 지나가니까 갑자기 원자핵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진 우리 원자핵 구조가 어떻게 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 왜 돌고 있어요? 붙잡혀서 못 도망가는 거야.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롭던 전자가 온도가 3000켈빈까지 뚝 떨어지니까 본인들 활동성이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던 원자핵들한테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으니까 플러스 몇이야? 1이니까 몇 개의 전자까지 붙잡을 수 있죠? 한 개. 그래서 수소 원자핵
핵에 전자 한 개가 붙잡히면서 수소 원자를 만들게 되는 거고, 헬륨 원자핵의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면 전자 몇 개까지 잡을 수 있죠? 2개.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에게 2개의 전자가 붙잡히면서 드디어 헬륨이라는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빅뱅 후 38만 년 뒤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낮아져 원자 핵이 드디어 전자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전자 한 개와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생성이 되었고, 이 말 이해됐어요? 수소 원자핵 한 개는 전자 한 개밖에 못 잡으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고, 헬륨 원자핵은 전자 2개와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원자가 생성된 이후 우주 공간에서는 빛이 전기를 띤 입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자, 원자 생성 이전 시대입니다. 이때는 부피가 컸을까요? 작을까요? 작을까요? 우주의 부피가? 원자 생성 이전보다, 원자 생성 이후보다 여기가 더 과거니까 부피는 더 작았겠죠. 그러니까 물질들이 오밀조밀 잘 모여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때 안에는 수소 원자핵도 있었고 전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빛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물질들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있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빛이란 에너지가. 우리 눈이 무언가를 본다는 얘기는 빛이 우리 눈으로 직선으로 잘 들어와야지 얘가 다른 데로 나가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인다라는 얘기는 빛이 우리 눈으로 직선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자 생성 이전 시대에는 빛이 이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 원자핵들을 계속 튕겨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 빛이 갇혀 있어. 그럼 우리 눈에는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우리 눈으로 빛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불투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전하를 띤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안정이 됐어. 그러면서 부피도 커지고 얘네들끼리 모이니까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직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불투명했던 우주가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우주 전역에 다 퍼졌겠죠. 선생님이 빛이 이동할 때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뭘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복사. 우주 공간에서 복사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갇혀있던 빛이 우주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고 이게 우주의 배경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우주의 배경으로 깔려있는 복사 에너지를 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원자 생성이 된 이후에 우주 공간에서 빛이 전기를 띤 입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빛이 현재 우주 전역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얘를 우주 배경 복사, 글씨 잘 써줄게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됐나요? 그래서 우주의 배경으로 깔려있는 복사 에너지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인 거고, 얘가 대략 어떤 온도에 해당하냐면 3켈빈 혹은 2.7켈빈의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계속 우주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볼게요. 오른쪽 구석에 한번 채워봅시다.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형성된 복사 에너지예요. 우주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를 뭐라 그래요? 방금 썼던,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원자의 질량비가 3대1,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된 게 빅뱅 우주론을 다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자, 우주의 구성 원소 볼게요. 오눌랄 아니고 오늘랄이에요. 알겠죠? 근데 왜 오타 미리 학습지를 미리 안 읽나요? 선생님 오타 잡아내면 되게 선생님이 좋게 생각해서 좋게 원래 잘 써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학습지 미리 읽고 오타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엄청나게 꼼꼼히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써줄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어요.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게 원소의 종류랑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주 전역에 있던 스펙트럼 관찰했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로 관찰이 됐습니다. 이것을 빅뱅 우주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약 3대 1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기본 입자인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졌고 이 중에 쿼크들이 모여가지고 무엇과 무엇? 그렇죠, 중성자와 양성자 혹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성자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러다가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이제 수소와 헬륨 원자이기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빅뱅 후 3분 후에. 그 다음에 더 낮아지니까 전자들이 드디어 원자 핵들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원자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별의 형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별들을 만들어내고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은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우주의 구성 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초기에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은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별과 은하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이루는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어요. 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주에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수소와 헬륨으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우리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원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별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요 내용들은 어차피 복습하는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13페이지 13? 옆에 맨 위에 거. 안 했어요? 3페이지 오른쪽 맨 위 요거요? 좋아요. 선생님 아까 설명은 하긴 했는데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않는 까닭은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더 높은 온도에서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해야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러스 하나가 밀어내는 플러스 1과 플러스 1이 밀어내는 것과 플러스 5와 플러스 5가 밀어내는 것 중에 누가 더 강하게 밀어내요? 플러스 5와 플러스 5가.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5와 플러스 5가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융합을 하려면 플러스 1과 플러스 1이 만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겠죠. 그럼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주의 온도는 기껏해야 플러스 한 개가 융합하는 온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거운 핵들이 융합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우주의 온도가 계속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렇죠.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잘 체크해줘가지고. 그래서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거의 생성이 될 수 없었어요. 얘네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더 무거운 원자핵들은 나중에 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 알겠나요? 아주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